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이 황선홍 감독이 과연 이 대표팀을 끝까지 맡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어쨌건 소방수로서의 역할을 맡은 거다라고 이제 딱 선을 그었고, 그리고 과연 다음 감독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명한 감독들부터 뭐 다양한 감독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어쩌면 토트넘의 사례를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사례인데, 그게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에 황선홍 감독이 축구 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을 맡으면서 소방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팀 선수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태국과 2차전 승리하고, 그리고 23세 이하 대표팀의 국제대회 우승까지 어쨌건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황선홍 감독은 차기 A 대표팀 사령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기사들의 논조는 이제 황선홍 감독이 어쨌건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이제 주는 거죠. 전력강화위원회가 6월에 이제 정신 감독을 선임할 예정인데, 6월 A매치 전에, 그리고 황 감독은 이제 태국전에서 완승을 거뒀으면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이 빠르게 이야기했습니다. A대표팀 감독 생각 안 하고 있다. 올림픽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귀국 인터뷰를 보면 선수들이 실망하신 팬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어서 주장을 필두로 한 팀이 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팀이 계속 희망이 주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A대표팀 차기 감독을 맡을 가능성에 대한 제기, 이 부분에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 올림픽 대표팀이 당장 내일 귀국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시 감독으로서 일단 뭐 굉장히 어렵지만 보람된 일이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많아서 앞으로의 지도자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두면서도, 이젠 새로 오실 감독님과 선수들의 몫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이 대표팀 감독 자리에 누군가가 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최근에는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뭐 한국 대표팀 감독 무리뉴 가능할까? 아니 뭐 무리뉴 감독이 일단 국대가 목표다라고 지속적으로 요즘에 인터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무리뉴는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싼 감독이고,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어쨌건 무리뉴가 국가대표 감독이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월드컵, 유로, 코파 아메리카 등 이 국가 대항전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리뉴가 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다. 평소처럼 쉬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고 강하고 기분이 좋고 준비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는 내년 여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공교롭죠. 대한민국 대표팀도 6월부터 필요한데. 제가 예전에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이 상황을 좀 잠재울 수 있는, 클린스만을 잘못 고용한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리뉴를 고용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농담이죠. 영국 언론에서는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한국의 차기 감독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예전에 뭐 뉴캐슬, 그리고 뭐 웨스트 브로미치 등등 이렇게 맡았던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이런 감독들이 사실은 이 한국에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연봉이라는 현실적인 어떤 조건도 있고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토트넘의 방식을 좀 떠올려 볼직합니다. 뭐냐면은 토트넘 역시 굉장히 굵직한 이름들, 어떻게 보면은 무리뉴, 콘테, 이 이름을 보고 사실상 이 감독을 선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결정들이 잘못됐었다라는 걸 깨달은 게 이 토트넘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감독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체성에 맞는 감독에 대한 물색을 하다가 포스테코글루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은 리버풀의 오퍼도 받는다. 뭐 다른 팀들의 감독이 공석이 될 예정일 때 포스테코글루 어떠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 남아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지만, 그만큼 최근에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감독인데, 근데 토트넘의 이 감독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까지 인정받는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 팀인 셀틱에 부임을 했을 때도 도대체 얘 누구냐?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J리그에서 감독을 하던, 아니면 뭐 호주 리그에서 감독을 하던, 과거에 뭐 호주 뭐 연령별 대표팀을 좀 맡았던
그런 감독인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셀틱에 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셀틱 팬들은 다 포스테코글루 팬들이죠. 그리고 토트넘도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근데 이 감독이 너무나 훌륭한 선택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토트넘의 색깔에 맞는 감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이름값으로 뭔가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감독이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뭐 대한민국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몇몇 감독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감독 중 하나가 이제 이정효 감독이고, 사실 이분 때문에 저는 K리그를 좀 꼬박꼬박 챙겨보는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이정효 신드롬이 최근에 국가대표팀까지 강타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능력 있는 감독 클린스만은 철저히 K리그를 무시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황선홍 감독은 그래도 뭐 주민규, 이명재, 정호연 등등을 이렇게 대표팀에 승선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정효 감독이 대표팀을 만들면 어떻게 변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광주가 혁신적인 기술로 K리그판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광주는요, 팀 가치라던가 아니면 연봉 이런 면에 있어서 진짜 최저인 팀인데 K리그 상위권에 지금 올라와 있는, 지금 이제 K리그 2위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정효 감독이 지금 데리고 있는 선수들보다 완성형인 선수들을 데리고 과연 전술을 펴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궁금증이 축구 팬들 사이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정효 감독이 이 정호연이 대표팀에 뽑혔을 때, 이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정호연 선수가 형들을 보고 배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대표팀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축구를 뽐내러 가는 곳이다.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경기를 뛸 수 있다. 정호연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감독님이 이 부분 깨우쳐줘서 다시 생각을 정립했다. 선수로서 경쟁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효 감독이 선수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고 하며 소름이 돋았다. 뭐 이런 후문이 정해지죠. 여하튼 이 이정효 감독의 축구 철학과 지도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결국에는 막 K 무리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신의 어떤 철학이 확실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K리그 공식 채널에서도 이제 뭐 광주 축구 보면 눈이 즐거웠던 이유라고 하면서 뭐 전술적인 면에 대한 설명 굉장히 재밌게 저도 이제 봤는데, 만약에 안 보신 분들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축구를 하는 감독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표팀 사령탑을 추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었냐면은 다름 아닌 이 강기정 광주시장이었습니다. 이 강기정 광주시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다음 달 2일 광주FC 시즌 개막전 전에 양해를 구해 이정효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클린스만의 능가할 전술을 갖고 있고 무명 축구 선수를 데리고도 굉장히 재밌는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했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구단주가 사실은 자신의 감독을 굉장히 아끼면은 데려가지 말라 할 텐데, 그래도 직접 추천까지 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정효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장님도 리더인데 이 협회 쪽, 그러니까 그쪽의 리더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 그런 말을 하셨겠냐라고 하면서, 그만큼 내가 능력 있다고 칭찬해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고 고맙게 생각하고 긍정적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생각하는 철학이 뭔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엔 기준점이 정해지는 건데, 이정효 감독이 어떤 축구 할 건지 생각하고 그에 맞는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 유명한 감독만 생각하고 철학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냥 뽑아놓고 해줘, 이런 식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서 이 대표팀에는 한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에 맞는 감독을 데려오는 게 맞다. 능력 있는 사람은 이름을 갖고 축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정효 감독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그렇게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정효 감독은 이름값으로 축구 안 한다라는 말을 지키는 거죠. 성장시켜가지고 선수들을 쓰는 모습. 그래가지고 이제 개막전에서 뭐 이희균 선수라던가 정호연 선수라던가 이 구단 유스 출신들이 맹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가브리엘 포포비치 등의 어떤 외국 선수들도 어린 선수들입니다. 2001년, 2년 뭐 이런 굉장히 어린 태생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성장한 선수들, 아니면 이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을 쓴다라기보다도 성장을 시키겠다. 자신의 전술 안에서 이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팀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런데 혹자는 이 대표팀은 이미 완성된 선수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성장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대표팀은 여전히 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선수 기량의 어떤 성장도 성장이지만 어쨌건 전술적인 면에서 그리고 원팀이 되는 면에서도 성장이 필요하죠. 성장은 단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생 해나가는 것. 이 성장의 진정한 개념인데 이정효 감독이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이 대표팀에서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시즌 이미 시작했고 K리그는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이정효 감독을 데려와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하튼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데려온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이정효 감독처럼 철학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 팀을 정립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스타들의 이름들, 뭐, 무리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티브 브루스 등등, 뭐, 이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감독들을 데려오기보다도 대한민국 대표팀에 맞는 감독이 누구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K리그가 재미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쿠팡 플레이에서도 중계가 되고 있고 하이라이트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축구 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K리그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국가대표팀의 이 감독 선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황선홍 감독은 A대표팀 감독을 생각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축구 팬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또 새로 전해지는 소식들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